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법 판결에 따라 허위 사실로 확정이 된 본인의 조폭 연루설 있잖아요. 네. 조폭 연루설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그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 뭐 변호했다 이런 연루설도 있었고 이제 관련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서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국힘당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포인트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찝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폭설이니 뭐 이런 흑색 선전 같은 걸로 본인이 대선에서 입은 피해가 분명히 있다. 선거 결과 뒤집힐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런 점들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 꺼낸 사람의 가족인가가 네. 뭐 선거에 나왔었어요. 요 X에 이제 같이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데 예.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한 그 조폭의 가족이 윤석열 당선 직후에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였거든요. 그거를 링크하면서 이거 사실상 그러니까 조작해서 그렇게 폭로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가로 시의원 공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야당이요? 예. 근데 야당이 사과를 하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예.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에 민주당은 언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했냐? 라면서 대통령 SNS 가짜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까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잘못된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서로 같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뭐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사과를 깔끔하게 했으면 국민에 대한 평가, 국힘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 얘기가 나오니까 김대엽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적 김대엽이랑은 떨어질 수 30년 없나 됐어. 봐요. 30년. 이해자. 그러니까 1997년 대선이야 그게.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그래놓고 사과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쿨하게 사과를 하면 국힘이 더 평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예. 30년 전 거부터 소환해서 그때 너희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나가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없다. 저는 뭐 한국 정치에 그런 걸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인들 국민의힘이 사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기억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보고 언론들은 뭐 사과와 정정 네, 보도를 그날도 사과하고 했어요. 했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럴 국민의힘이었으면 지금 저렇게 당을 아니 근데 운영하겠어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사과를 하면 유권자들이 좀 안 좋아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진다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과하는 거를. 아니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 언제적 김대엽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수 진영에서 이거 굉장히 지금 지금도 생각하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짜 김대엽 때문에 졌거든요. 그 선거는 확실하게. 97년 대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제 다 상기가 되는 게 아닌데 다시 찾아보게 되는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는 유익한 그렇습니다.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네.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몇몇 조폭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연루설을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고 또 무슨 대통령의 뭐 몇천 조카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 사진도 있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시장 집무실인가? 에서 다리를 이렇게 시장 집무실이었습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조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장모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 X에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발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 X에 쓴 글 중에 이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또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써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네.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올림으로써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되풀이하는가 일각에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측근이 없는 게 아닌가 아주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김남준 씨가 지금 빠져갖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의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더 정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X 글을 둔 공방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올린 그 보편적 인권을 촉구하며 올린 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네. 충원해라. 난 뭐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여튼 그 SNS가 근데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나라들 분위기도 이스라엘한테 우호적이진 않은 게 대부분 아니에요? 엄청 험악하죠. 지금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교 단절을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특히 더 그런 모든 것 외교 같아요. 관계를 중단한다. 네. 튀르키예는 뭐 튀르키예도 그렇게 얘기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히틀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튀르키예 외교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국제적으로 사실 전범이죠.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수배가 됐고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불량 국가 비슷하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고 나토가 트럼프의 거듭된 요청과 저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 국제적 흐름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저 SNS를 좀 위태롭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게 가는 성과는 뭐냐면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갑니다. 저럼으로써. 그건 또 뭐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특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 세계 각국 나라 지도자들이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하잖아요. 많이들 하는데 이게 오히려 20세기보다 권력이 더 막강해지고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대통령의 권한 행사, 권력 행사는 사실은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뭐 이게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은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혼자 결정해서 혼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뭐 다른 나라의 총리나 권력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내용을 올리면 네. 그 방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나라 정부가. 그러면 이 권력이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권한 행사가 될 때보다 더 막강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소셜 미디어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권력의 집중 내지는 더 비대해지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트럼프고. 그렇죠. 네. 저는 좀 다른 트럼프가 차원에서 사실은 교본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배현진 의원이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를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타를 했잖아요. 이거는 번지수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사람은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저는 이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외교 안보 대미 동맹 외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굉장히 예민한 그 단층선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장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소위 외교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가는데 이런 일로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 소위 이제 그 정권 내에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도를 만드는데 야당 의원이 일조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타를 할 망정 요런 대통령의 SNS는 뭐 조현 장관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 SNS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발끈하잖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위상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밀어내는 이 비인도적인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 분개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뭐 그것이 잘못 인식을 했던 어쨌든 이란의 초등학생들을 토마호크로 그냥 순식간에 죽였잖아요. 이런 것도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주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기 때문에 거기 예외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게 미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 전쟁 범죄예요. 전시의 민간인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학살한 거 그거는 오폭이든 아니든 관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건 말 못하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한미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돌려때리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불법적인 침략은 침략 전쟁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거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파병을 못하냐? 저거 침략 전쟁이고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파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해야죠. 앞으로 외교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 동맹이 수평적인 거지 동맹이 뭐 형으로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한 입장이라면은 번이라도 있었나요? 국제 관계에서. 그렇죠.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을 밀 때 그때 상황은 뭐냐면 하마스가 먼저 도발적으로 또 테러를 감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서 말을 했으면은 논란은 덜 됐을 거예요. 네. 네. 자, 그